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테스트네이션 대학 백과사전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버드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하버드. 좋았어요. 아, 좋으셨나요? 네. 아니, 좋은 것보다는 저도 하면서 재밌었고, 그 다음에 보는 분들이 재밌는 것보다는 유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컨텐츠였는데 재밌었어요. 나름 그리고 또 잘 됐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버드에 보셨는데. 너무 초점이 제가 재밌어하는 그런 소재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쵸. 뭐 어떤 교수님과 어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연구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역사와 이런 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하버드를 촬영을 하고 이제 다음 대학교를 어디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힙스를 먼저 훑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예일을 먼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특히 좋아하는 대학인 것 같아요. 예일도 또. 그러니까 힙스를 진짜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대학 상담 오거나 해도 힙스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지 않나요? 맞아요. 예일 대학교 뭔가 친숙한 이미지가 좀 솔직히 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친숙한가 하고 봤더니만 이 로고와 밑에 이제 럭스 에 베리타스라고 해가지고 빛과 진리.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서울대학교랑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색깔도 똑같네요. 똑같고 거기 안에 적혀 있는 색깔은 내용.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조금 더 느낌이- 연한. 네, 맞아요. 조금 더 연하긴 해요. 그 되게 느낌이 글씨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뭐 다 비슷하긴 하지만 좋은 학교들에 비슷한 거네요. 다 따라가는 거죠. 이제 유럽 학교가 훨씬 더 오래됐지만 이제 미국 학교를 보게 되다 보니까 그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니까. 근데 예일 아까 대학교가 이렇게 지금 서울대학교 네네.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어떤 추리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 이유가 우리나라랑 실제로 이 학교가 코리안 그 패션에서 우리 로고를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독히 예일 티셔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대학교 설립 연도는 1701년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는 321주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322년이 됐겠네요. 이제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미국 코네티컷에 있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생들에게 많죠. 그쵸.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코네티컷 주에 있는데 당연히 대학은 사립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긴 본격적으로 예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일에 대해 전반적인 예일에 대한 정보 얘기해 볼 텐데요. 예일 대학교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에 위치한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교로 세계 초인류 명문 대학교 중 하나다라고 적혀 있어요. 세계 초인류. 1701년에 설립되었고 하버드처럼 미국 건국 전에 설립되었고 또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이며 300년도 넘은 역사가 긴 학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남겨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전반적으로 맞는데 이게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세 번째는 아니다. 네 번째 학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순서가 뭔가 이게 세 번째는 아니다. 네, 아이비는 두 번째고, 그냥 학교 하버드 안에서는 다음이죠. 그쵸. 이제 유니버시티 컬리지랑 전반적으로 다 따지면 세인트 존스 콜리지가 이제 3위로 169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의 세 번째 학교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701년에 2년 뒤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는 번째. 그러면은 네 번째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초인류 대학교인 건 변화 없으니까 네. 세 번째나 네 번째나 근데 요런 게 또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다, 두 네, 번째다 이런 거. 그쵸. 네 번째다, 세 번째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되게 중요한 시작점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아무리 예일이 우리가 좋아도 팩트는 네 번째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예일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이자 미국 내에서도 가장 명문 중 하나인 대학인데 재산도 아주 많다. 그리고 하버드 편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대학들은 보통 동문이나 기업한테 기부금을 받고 그 기부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또 필요한 곳에 쓰게 되는데 예일 대학교는 기부금이 약 294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2조가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어떤 환율의 그 환율이 얼마 전에 많이 올랐었죠. 네네, 이게 1,500원까지. 제가 봤을 때 특정 확률에 기반한 전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화 가치 변화에 따라 좀 변동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정도? 통화 가치에 따라 변동 가는 32조였다가 32조였다가 갑자기 환율 딱 좋아지면 33조 갔다가 굉장히 뭐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쨌든 조까지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 그런 돈을 제가 막 이렇게
굳이 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네네네. 어쨌든 미국 달러로 보면 294억 달러. 돈이 많다라고 돈이 저는 못해요. 되게 많다. 네, 돈이 많아서 투이션을 아예 안 받아도 된다. 투이션 받지 마라. 메시지 보내고 싶어요. 얘랑 이런 돈이 많은 학교들은 투이션 프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100%. 에릭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예일이라는 학교의 튜이션이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학교는 다 비싸고요. 미국 대학은 다 비싸고.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네, 많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졸업하고 네, 거의 몇 년 동안은 학비 뱅크럽시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비를 무조건 갚는데. 갚아야 되는. 물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기부도 하고 리서치 랩에서 뭐 패컬티나 아니면 패실리티의 임프루먼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튜이션을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이런 좋은 학교들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네요. 하버드도 비슷하고요. 왜 돈을 이렇게 나 이만큼 있어 왜 얘기를 하는지 이 정도로 많으면 이 정도 많으면 여기서 0.01%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멋있어지려면 한 문장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학비는 무료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학생들만 데려가겠다. 만약에 튜이션 프리라면 얼마나 더 최고의 학생들이 몰릴까. 예일대학교 관계자분들 혹시 부동의 1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학비를 없애시면 대부분은 튜이션 프리를 좀 받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튜이션을 낸다고 해도요. 뭐 파이낸스가 안 되는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실제로 나중에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지만 스콜러십이라든지 되게 많이 받아요. 저희 이번에도 거의 다 받았잖아요. 메일을 많이 네, 받잖아요. 저희는 메리 스콜러십도 다 받았어요. 사실 뭐 다 신청 안 했는데도 그렇게 네, 오잖아요. 다 받으니까 준비만 잘하면 되긴 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돈 때문에 너무 쫄아가지고 안 쓰는 일은 사실 없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 그래도 이제 파이낸스가 안 되는 친구들은 돈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이낸스를 완전 받을 수도 없고. 자, 다음 내용은 동문들만 봐도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 대통령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는 이제 와이프 아내분이죠. 그리고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부부죠. 등 정계 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도 있다. 예일대학교의 특징이라면 아마도 정치계에 들어가는 졸업생이 많다는 건데 이게 예일대학교의 추구하는 비전이랑 연관된다. 예일대학교의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세계 각국에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기른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정보기관이나 NGO 단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에 예일대 졸업생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맞는 말인데 내가 만약에 학생이었으면 내가 만약에 NGO나 정부기관에 관심이 없다면 예일 학교에 관심이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좀 스테레오타입을 강하게 네, 적어놓은 너무 느낌이 강한 좀 것 있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예일의 정치적 영향력은 동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주목해야 할 점이고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있다는 네. 건 사실인 거고. 정말 사실인 건 맞는데 정말 다양한 대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도 입문을 하고 또 아트에도 입문을 하고 너무 많은 분야가 있죠. 과학도 있고, theater도 하고, 뭐 건축도 건축도 하고, 있고.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예일 학교가 되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거의 모든 디파트먼트를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학교가 그 학생증만 있으면 예일은 디파트먼트마다 학생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뭘 숨겨놨길래 그렇게 우리 케미스트리 랩을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부 기관처럼. 네, 랩이 있고 또 이런 게 있는데 그만큼 스페셜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영역에. 네, 다양한 영역과 굉장히 그 영역들이 힙스라는 대학교 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 물론 역사도 있고 뭐 동문계도 있고 이렇겠지만 하버드를 나와서 만든 학교여서일 수도 있겠지만 홀리스틱한 면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Politics 메이저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interdisciplinary에 딱 어울리는 학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주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NGO 단체가 정말 관심 있다라고 하면 정말 여기는 탑 티어 1 학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이 학교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거의 탑의 탑 정도의 레주메가 준비가 돼야지 이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과에. 그러니까 폴리티컬 사이언스나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예일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은 학교지만 오히려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할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뭐 와튼이나 아니면 CS, 카네기나 이런 비슷한 느낌?
느낌? 엄청 높은 대학교라는 소리죠. 어쨌든 뭐 틀린 내용은 아닌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약간 편향되어 있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물론 하버드나 다른 아이비리그 출신들도 많지만 미국 정계에서 예일 대학교의 존재감은 아주 큰데 최근 대통령 6명 중 4명이 예일 출신이고 당장 1972년부터 2004년 미국 대선 후보 중에 예일 출신 후보가 매 선거마다 있었다. 아마 요 내용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팩트라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 대선 후보 중 예일 출신 후보가 매 선거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 기관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뭐 아니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사가 조금 들어간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2편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일 학교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까지잖아요. 지금. 1972년부터 2004년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만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혹은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쓰면 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예일을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일은 정치 공부하고 싶으면 가는 대학교야. 아니면 앨리스트 내가 다른 걸 공부해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한되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나중에 뭐 PS를 쓰거나 SL을 쓸 때도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야 되나? 정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정치에 대한 관련된 이슈를 써야 되나? 근데 꼭 그렇진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조금 한 줄만 그럼 애들 하자면 예일은 정계 쪽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는 졸업생들이 많지만 이외 다른 분야에서 이외 다른 분야라고 하면 이제 뭐 미술, 뭐 건축,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꼭 정계 쪽이 아니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교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또 어필되고 또 대단한 레코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이때부터 계속 있었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예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짧게 예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701년에 개교했으므로 미국 건국 전에 개교한 9개의 콜로니얼 칼리지 중 하나다. 잠깐 얘기해주면 미국 건국은 1776년도에 이루어졌죠. 목회자 양성을 위해 하버드 출신의 10여 명의 목사가 학교를 세운 것이 시초이며 학교 이름은 많은 기증을 한 LU 예일에서 따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은 이제 뭐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역사라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목회자 양성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원래 A School to Train Minister이거든요. 그렇죠.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는 건 맞는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마치 엘리오 예일이 단지 기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학교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명에서 돈 냈는데 네. 예일이 돈 제일 많이 냈으니까 저걸로 그쵸. 합시다. 근데 이제 영국 동인도 회사의 거버너였거든요. 지사로서 이제 지위와 인도의 그 영국 식민지 행위를 총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행정부와 그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기부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당시 많은 기증을 했고 네.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엘리후 예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많이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활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엄청 좋은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인도의 영국 식민지 행정부와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다음으로는 성장 과정이 좀 특이한데 163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 청교도들에 의해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는 설립 초기에 개신교, 특히 나중에 회중교회의 전신이 된 청교도죠. 성직자를 길러내는 종교대학이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하지만 17, 18세기를 거치며 세속화되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상류층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변모했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6대 총장 인크리스 매더 및 그의 일가는 하버드 졸업생이 세운 예일 대학교를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앞에 내용은 사실 저희가 하버드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만큼까지는 종교대학이었다. 앞에 17세기, 18세기가 좀 세속화가 됐다. 일단 맞는 내용인데 여기도 조금 뭐가 살짝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상류층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변모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하버드도 이제 아니면 예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세속화되고 다양해진 건 당연히 사실인 것 같은데 원래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선택적이었고 그 전에도 경제적이며 부유한 영향력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원래 데려간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19세기에 이르러서 상류층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변모했다? 이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원래부터. 17, 18, 19세기 그리고 지금도 네. 상류층을 위한 종합대학으로 이제 물론 예전만큼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막 가문을 보고 그쵸, 막 제도도 많이 무조건. 바뀌었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자녀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그것도 이미 이제 proven 된 이제 사이언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Q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도 배우면서 이 학교가 이제 더 페이머스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텐션을 받으며 인도우먼트를 받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 자체가 인디펜던트한 그런 학교로 아예 설립은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 주 안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주마다 폴리시가 더 다르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덜 이렇게 좀 상류층을 위한 학교는 좀 덜 셀렉티브해졌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다. 그러니까 선발하는 인원의 수가 좀 줄어든 것도 좀 있겠죠. 그쵸. 그냥 정말 돈이 많아서 들어가는 친구들은 정말 600억, 1000억 정도 기부해야 돼요. 근데 1000억을 기부해도 안 될 수도 있죠. 그치만은 이제 이 프로세스를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 절대 이해 못 할 거야.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기부하거나 레거시 있으니까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아무리 레거시가 있고 리크루트를 해도 나머지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실제로 입학 절차가 깔끔해지는 거지. 가장 그 좋은 예시가 데릭 로즈잖아요. 데릭 로즈가 ACT 그쵸. 패스를 못 해가지고 엄청 유명하고 네, 뛰어난 엄청 유명한데 애슬렛인데 그 친구는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두크 대학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기준이었으니까. 근데 일지망이었잖아요. One of the best 농구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어쨌든 옛날에만 세속적으로 뭐 이렇게 돼서 뭐 상류층을 위한 대학이었던 게 아니라 그냥 뭐 항상 그래 왔다. 네. 뭐 아이비란 대학들이. 그럼 밑에 이거는 딱히 문제가 없나요? 뭐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캠퍼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캠퍼스도 어마어마한데 예일 대학교는 커네티컷주의 뉴헤이븐스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시골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또 뉴욕이나 보스턴이랑도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위치도 괜찮다라고 하네요. 아주 시골이나 그런 건 아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립니다. 저도 갔다 왔지만 시골인가요? 아니요. 캠퍼스의 도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시골이야. 때문에 상업화나 문화의 중심에 있어요. 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다른 그쵸. 엄청난 시티에 메트로폴리탄 비해서는 시티에 그럴 수 비해서는. 있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상업지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도심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중앙 캠퍼스는 뉴헤이븐 시내에 있는 간호대학원에서 나무가 우거진 주택가에 자리 잡은 신학대학원에 이르기까지 310에이커이며 225개의 건물 중에는 건축 역사의 시기마다 뛰어났던 건축가들의 작품이 많이 있다. 양식은 뉴 잉글랜드 콜로니얼 양식부터 빅토리안 고딕 양식 그리고 무어식, 부흥 양식에서 현대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서쪽 캠퍼스는 뉴헤이븐시 서쪽으로 7마일 떨어져 위치해 있으며 136에이커이고 의학과 과학연구 그리고 그 밖의 대학 프로그램들을 위한 160만 평방피트의 연구소, 사무소, 창고시설이 있다. 시내에서 버스를 조금만 타고 가면 600에이커가 넘는 눈동장과 자연보존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냥 막 엄청 크다라는 거를 막 써놨네요.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거는 뭐 잘 했겠죠. 근데 계속 추가적으로 숙박시설과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설이 계속 추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르미토리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학교가 더 이상 학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관이거든요. 그냥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특히 대학교는 랜드에 대한 중점이 되게 크잖아요. 관심이 많고. 그러면 현재도 추가적인 캠퍼스 안팎으로 위치한 추가적인 시설과 또 다른 시설도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걸
주목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누가 이 토지, 뭐 영토, 뭐 이게 더 나중에 맞냐, 뭐 이런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거죠. 이제 뭐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야 근데 니네 캠퍼스 뭐 몇 평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이거 너무 유치한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너무 있죠. 유치한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테리토리 싸움일 수도 있고. 맞아요. 완전 조그맣던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뉴욕이 그래서 NYU 이제 가 아이비를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토를 늘릴 수가 없죠. 우리나라 대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연세대학교 보면은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저도 이제 신촌을 지나갈 때마다 부지가 계속 늘어나 있어요. 맞아요. 옆으로 계속 늘어나 있고 공사를 맨날 한다고 해요. 연세대학교는 부지를 늘리려고. 그거에 이제 다른 학교들이 이제 홍대 같은 게 보면 이제 막 지하가 있다든지 맞아요. 오히려 지하로 이렇게 계속 가죠. 버티컬한 그런 제가 알기로 이제 못 만들지만 너무 많이 봤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밀도가 심한 나라들은 그게 좀 불가능하긴 하잖아요. 옆으로 가서 네, 연대도 옆으로, 이제 네. 밑으로 파기 시작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들은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부지를 넓히는 것에 굉장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예일대학교는 1930년대 초기부터 기숙사 중심의 대학 제도를 만들면서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전체 학부 학생을 약 450명씩 12개의 별개의 공동체로 나누어 작은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와 연구 중심의 큰 대학교가 제공하는 방대한 자원을 동시에 누리게 하고 있다. 캠퍼스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학 도서관 시설이다. 총 1,100만 권이 넘는 일반 분야 및 특수 분야 장서와 여러 지역 및 분야별 수집품, 고문서, 기록, 지도 그리고 공예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고딕 양식의 스털링 기념 도서관이 있으며 현대식 기하학적 건물인 바이네키 도서관에 80만 권의 희귀 도서와 문헌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뭐 잘 썼네요. 그렇지만 이게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완벽한 글이 없네요. 다 맞는데 네. 이 대학교에 총 2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 그래서 그게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80만 권의 희귀 도서와 문헌 자료라고 했잖아요. 1,100만 권. 1,100만 권에 80만 권. 네, 희귀 도서. 다 합치면 1,200만 그쵸. 1,200만 권의 원고가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저는 이제 근데 도서관과 소장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토지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 매뉴스크립트를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런 거잖아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프린키피아 초판. 네.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액세스가 없으면 못 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프로페서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잠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다든지. 왜냐면 그거를 카피본을 떠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그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저는 이제 제 성격상 큰 도서관 좋아하진 않아서 이렇게 좀 소소한 도서관이 되게 많다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취향별로 그 레지던시별로 도서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의 안에 뭐 매뉴스크립트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일단은 선택지가 진짜 많다. 선택지가 너무 많다. 20개 이상의 도서관이라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들을 보면 5개에서 1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일은 그만큼 2배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듣고 걸어가다 치이는 게 도서관인 거죠. 그렇죠. 걸어가다가 또 몇 번 도서관 있고 그렇죠. 또 가다 보면 또 도서관 맞아요.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글을 읽는 습관을 들지 않으면 그리고 글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지금도 얘기하고 미래에도 얘기하겠지만 굳이 좋은 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은 이런 도서관과 토지와 어떻게 보면 인텔렉추얼한 프로퍼티인데 너가 와서 몇 권의 책도 읽지 않을 거면 굳이? 나는 팬시한 졸업장만 원하는 거면 그쵸. 사실은 아이비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 학교가 가장 내세우고 프로바이드 해주는 네. 최고의 메릿을 본인이 테이크하지 않겠다라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네, 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는 이제 다음번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저희는 네. 오늘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받고 지난번에 네. 하버드처럼 이제 입시 파트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네.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좀 디테일한 내용들 네, 맞아요. 오늘 얘기하지 못했던 정말 입시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든 아니면 위키피디아든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써서 조사를 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틀렸다 이런 게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러는 거니까 이게 막 틀렸으니 이거를 뭐 이
사이트 잘못됐네요. 비판하고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또 많이 배우면서 맞아 이런 학교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하고 되게 좋아졌지. 그래서 좋은 저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정보만 뭐 고치자 이게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입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초점에 맞춰서 지금 테일러링을 하는 거거든요. 저 입시 방향성을 잡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고치거나 하는 거는 단순히 틀린 정보를 고친다기보다는 네. 정말 여러분이 이러한 방향으로서 좀 예일의 입시를 준비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가미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잘 써 있어서 네. 다음 것들이 되게 기대되네요. 오늘 그래서 예일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일 딱 로고 한번 보고 뭐 좋은 대학교죠. 저도 가고 싶네요. 저도요. 이 컨설팅만 안 했으면 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